파이썬 시작하기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뭐 컴포지트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배정 연산자라고 돼 있고 일반적으로는 복합 연산자를 많이 씁니다. 복합 연산자라고. 그래서 C나 C++ 하신 분, 자바를 하신 분들은 딱 제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게 X 뿔뿔이 뭐냐면 X 플러스 이꼴 1이에요. 그럼 X 플러스 이꼴 1은 뭐냐? X는 X 플러스 1이에요. 어제 우리 A는 A 플러스 1 했었죠? 예, 그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처음엔 조금 어색해요. 요 구문이. 낯설고, 친숙하지 않죠. 근데 금방 친해져요, 이 구문은. 워낙 많이 쓰이는 구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XX 중복이 되니까 없어지고요. 요 연산자가 앞으로 갑니다. 이 꼴의 앞으로. 그러면은,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 같이 불러볼까요? X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죠? X는 X 나누기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 번씩 쳐보세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구문이 안 됩니다. 이 구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구문으로 쓸 거예요. 다른 언어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언어인데 구문인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요거랑 이거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스트링도 마찬가지예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이거는 뭐죠? S는 S 플러스 하이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이가 찍히겠죠. 형변환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스트링을 인티저로 받는 경우, 플로트로 받는 경우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사과, 오렌지, 딸기가 있는데 당신의 선택은 뭐 이렇게 했을 때 1번, 2번, 3번이에요. 과일이. 그랬을 때 2번이라고 했으면 그거는 숫자가 아니고 스트링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은 다 스트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쓸 거는 뭐예요? 다 넘버로 해가지고 어떤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을 넘버 타입으로 바꾸는 그거는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SI, SF는 3, 3.5예요. 그러면은 SI가 3이고 SF는 3.5예요. 제가 인티저라서 SI라고 했고 플롯이라서 SF라고 그냥 지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I와 F, 인티저와 플롯은 앞에 int라고만 써주면 돼요. 그럼 int는 뭘까요? 모든 게 오브젝트니까 이 int는 오브젝트의 메소드가 되겠죠.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가 있어. 누구의 int 이런 게 아니죠. 아까 우린 스트링의 포맷이라는 메소드를 썼지만 아무것도 없죠. 이런 없는 거를 그냥 기본 제공하는 펑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파이썬이 갖고 있는 거예요. 파이썬 자체가. 누구를 임포트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자체로 저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파이썬 자신이다. 그래서 파이썬 점이 생략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int로 하면 SI가 스트링이 인테저로 바뀌는 거고요. SF는 플롯으로 바뀌는 거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롯 해가지고 SI는 3이에요.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SI, SF예요. 그래서 플롯 해가지고 SF를 하면 3.5라고 잘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SF가 아니고 SI라고 한다면 0이 붙겠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5 나누기 2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죠? 2.5라고 나오는 것처럼, 플롯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넘버를 스트링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str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str23 해볼게요. 그래서 type str23 하면은 스트링이겠죠? 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리스트, 우리가 int, float, string 배웠는데 거기에 리스트, 딕셔너리, 그 다음에 튜플이라고 하는 3개가 더 있어요. 타입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료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요 3개는. 그래서 따로 빼져 있는 거고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는 데이터 분석할 때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잘 배워놓으시면 좋아요. 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자, 플루츠, 이제 과일이 3종류가 있어요. 딱 보면 어레이죠, 어레이. 어레이인데 스트링을 가지고 있는 어레이예요. 얘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인테저를 갖고 있는 어레이네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이 자리가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이런 식으로 문자열과 숫자가 와도 돼요. 왜 그렇죠? 얘는 인터프린트 언어이기 때문에 얘를 엔터 쳤을 때 확보가 됩니다. 메모리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타입이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중간에 멤버들이. 자, 그런 다음에 플롯 1 하면은 뭘까요? 그렇죠. 0부터라 그랬죠. 항상 인덱스는. 그러니까 0, 1 해서 사과가 되고요. 0부터 2까지예요. 우리가 그거 했었죠. 스트링에 뭐부터 뭐까지 했었죠. 그럼 0부터 2 앞에까지예요. 2까지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0, 1, 2라고 해서 바나나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렌지 사과가 나오겠죠. 네.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붙으면 뒤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오는 게 마이너스다. 그래서 바나나가 될 거고요. 끝에서 하나.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인테저로.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이제 행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플루츠랑 제가 프라이스 두 개를 이렇게 각각 잡았어요. 그래서 플루츠는 이런 식으로 1차원 어레이예요. 이걸 1차원 어레이라고 합니다. 배열 자체가 하나죠. X 값밖에 없죠. 자, 그런 다음에 프라이스도 한번 찍어 볼게요. 얘도 1차원 어레이죠. 1차원 리스트. 근데 요거를 2차원으로 바꿔 볼게요. 자, 2차원으로 바꿨어요. 2차원으로 요렇게 하면 바꿔지겠죠. 자, 요거는 1차원 어레이인데 플루츠의 요 사과랑 프라이스의 0, 1 400이랑 두 개로 1차원 어레이를 다시 만든 거예요. 1차원 리스트를. 그 다음에 플루츠와 프라이스를 2차원으로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얘는 1차원, 얘 1차원이죠. 근데 이거를 하나로 더 쌌어요. 그럼 2차원이 됩니다. 그죠? 어떻게 나왔죠? 1차원 하나, 2차원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가 X 값이고요. 하나가 Y 값입니다. 됐나요? 요거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양을 나타내면 뭐가 돼요? 행렬이 되겠죠? 2x3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2차원 어레이는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게 데이터 분석할 때 그 행렬 곱 뭐 이렇게 행렬로 많이 따지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 정도만 이제 맛만 보고 가도 되게 큰 거예요. 2차원 어레이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덧셈도 돼요. 자, 덧셈은 합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원 어레이, 1차원 리스트 두 개를 합치면 아이템스는 이렇게 쭉 나래비 쓰는 1차원 리스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펜드는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플루트에다가 체리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랬더니 체리가 하나 추가됐죠. 근데 내가 이제 두 개를 추가하고 싶어. 이제 딸기와 뭐 여러 개를 추가하고 싶으면 익스텐즈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플로이츠는, 자,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플로이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펜드랑 익스텐드 했을 때 익스텐드는 여러 개를 받는 거고 어펜드는 어떻게 됐죠? 하나씩 받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웃긴 게 스스로 늘어났어요. 그럼 메모리에 어떻게 잡힐까요? 자꾸 메모리 얘기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냥 습관화 시켜버리세요, 메모리를. 그게 여러분들 그 개발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아까 우리가 뭐 24바이트였나요? 그만큼을 잡아놨었죠. 그런 다음에 어펜드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어펜드가 되는 사이즈만큼 지가 확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딸기와 배를 넣은 순간 요만큼을 또 메모리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메모리가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플루이츠라는 값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오! 플루이츠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면 플루이츠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 하나에 잡혀 있죠. 그냥 메모리 하나에 어떤 특정 메모리 값의 서랍에 예를 들어서 요게 59번이 플루이츠의 메모리 값이라고 한다면 요 플루이츠의 주소만 있는 거고 다른 곳에 쭉쭉쭉 딸기, 사과, 바나나가 쫙 있겠죠. 그래서 요 속은 바뀌지만 얘 주소는 어때요? 안 바뀌죠. 개수를 보면은 그냥 아이템의 개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요 아이템스의 0번째 해보니까 아이템스 0번째 요거의 랭스가 나왔고, 그죠?
아이템스로 랭스를 했더니 2차원 어레이니까 두 개의 어레이가, 아니, 자꾸 어레이라 그러네. 두 개의 리스트가 있으니까 리스트 두 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랭스. 그 다음에 인설트는 첫 번째 놈에 포도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루츠가 지금 오렌지 사과인데, 플루츠에 그 인설트 첫 번째 자리에 뭘 넣었죠 지금? 포도. 이렇게 넣고 플루츠를 때려보면 0, 1번째 자리에 포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델 해가지고 아이템 1 하면 포도를 지우겠죠, 다시. 아이템이네요. 플루츠가 됐든 뭐가 됐든 델 플루츠에 1 이렇게 하고 플루츠를 다시 뿌리면 첫 번째 놈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팝이라는 게 있어요. 팝. 자, 푸시와 팝이라는 용어도 개발 용어인데요. 푸시는 뭐겠어요? 어펜드를 뜻하는 거고요. 팝은 리무브를 뜻하는 겁니다. 딜리트. 그래서 아이템스의 팝, 플루츠의 팝, 뭐가 됐든 팝 1 이렇게 해가지고 플루츠, 이제 플루츠랑 비교. 팝 1 했으니까 1번째가 톡 튀어나왔죠. 아까 델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팝 했을 때는 결과가 튀어나왔어요. 자, 리턴이 뭐가 되는 거죠? 뭔가 주는 거죠, 나한테 리턴을. 팝은 똑같은 건데 델은 아무 리턴도 없죠. 자, 보여드릴게요. A는 델 플루 1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안 먹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A는 플룻 점 팝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뭐가 나왔겠어요? 바나나가 나온 거죠. 플루츠의 첫 번째 놈이 톡 튀어나온 거예요. 팝콘처럼 톡 튀어나왔다. 그래서 팝이에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놈을 갖고 싶어요, 세 번째 놈을 갖고 싶어요 했을 때 팝 인덱스를 주면 바로 그 값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무브. 자, 리무브. 여기에 바나나를 없애고 싶어요. 또는 플루츠에 지금 뭐가 있죠? 딸기를 없애볼까요? 플루츠점 리무브 딸기. 이렇게 하면 플루츠 이렇게 되겠죠. 그 값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얘가 몇 번째 인덱스야 모를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딸기가 몇 번째 인덱스인지 알 수가 없을 때는 뭐 델, 팝 이런 게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값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리어 해버리면 플루츠점 클리어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죠? 빈 값이 됩니다. 널이 되진 않아요. 메모리는 어떻게 돼 있죠?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주소는 잃어버린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프린트 이런 것도 해보세요. 해즈 사과 했을 때 in 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과가 플루츠에 있느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클리어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요. 지워놓고 나면 in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없냐라고 물어볼 때는 not in 하시면 되고요. 그 플루츠랑 프라이스를 두 개를 2차원 어레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행렬이라고 했는데, 자, 행렬로 얘기하니까 조금 힘들죠. 자, 사과, 바나나, 뭐였어요? 포도? 뭔지 모르겠지만 300, 400, 200 이렇게 행렬로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행렬을 아셔야 돼요. 행렬 구조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우리 저번에 y는 ax 플러스 b 했을 때 이 a 자리가 꼭 상수가 오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이렇게 행렬로 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상수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얘도 행렬, 얘도 행렬일 수 있거든요. 그럼 행렬 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랑 하려면 여기다 a, b, c 뭐 이런 식으로 행렬이 들어가야지 곱이 되죠. 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수학하면서 또 하기로 하고, 행렬이 조금 어색하신 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테이블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울 때 2차원 어레이를 배울 때 다 이렇게 테이블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 뭐 바나나, 포도 300, 40, 50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계속 이제 늘릴 수 있죠, 내가. 그 2차원 어레이로 얘를 계속 늘려 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얘는 0, 1, 0, 1, 2죠. 그래서 1,1은 어디예요? 1,1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로 이해하셔도 돼요. 행렬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튜플로 넘어가 볼게요.
자, 투플은 리드 온리 리스트예요. 느낌이 딱 오죠. 리스트긴 한데 뭔가 지우거나 늘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메모리의 확장을 고려 안 해도 되니까 성능은 월등하겠죠, 리스트보다. 메모리를 딱 고정시켜 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투표를 많이 씁니다, 성능을 요구하는 데에서는. 그리고 이 오렌지, 사과, 바나나에 대한 수정을 발생시키지 않죠. 사과를 뺀다거나 어펜드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작업이 없을 때는 뭘 쓰면 된다고요? 튜플을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바꿔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리스트를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튜플을 고려하시고요. 튜플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리스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플룻 해가지고 플룻에 0이랑 플룻에 1이랑, 그럼 오렌지와 사과를 갖고 왔죠. 자, 이건 어떤 모양이에요? 가로가 소가로 모양이죠. 그럼 얘는 타입이 뭘까요? 방금 우리가 리스트는 대괄호였고 튜플은 소괄호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요거를 내가 Q라고 받았다고 쳐봐요. Q는 리드 온리 리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이 순간. 그죠? 그래서 어떠한 리스트에서 값을 갖고 왔을 때는 튜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언제 쓰냐면 우리가 펑션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돈을 주면, 자판기에 돈을 100원을 넣으면 사탕 하나가 나올 수도 있지만 100원을 넣었더니 사탕 하나와 젤리 하나가 나올 수도 있죠. 두 개를 내뱉을 수도 있잖아. 꼭 하나만 내뱉으란 법 없죠, 함수가. 그럴 때 이 튜플로 리턴을 하면 돼요. 뭐 콤마 뭐 이렇게 가지고 A 콤마 B를 리턴하면 되죠. 리턴 이렇게 하면 두 개의 값이 리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 뭘로 받는다고요? 튜플로 받으면 돼요. 튜플로 받는 겁니다. 받아지는 값은 다 튜플입니다. 자, 그때 튜플을 쓰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x, y는 1, 2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x, y도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튜플로 만들 수가 있어요. 변수들도. 튜플은 성능이 좋기 때문에 마음껏 만들어 쓰셔도 돼요. 그리고 튜플도 리드는 되는 거니까 0,2는 되겠죠. 0:2는 되겠죠. 라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쓰거나 지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펜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나겠죠. 어떤 에러 나나 한번 봅시다, 우리. 자, 에러 메시지를 유심히 보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초반에. 그래야지 나중에 에러가 막 이런 에러 저런 에러 해가지고 툭툭툭 나요. 그랬을 때 내가 어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빨리 캐치할 수 있죠. 그래서 빨리 고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볼게요, 한번. 트레이스백이라고 하는 거는 에러가 났는 걸 역추적한다는 뜻입니다. 스택 트레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파이썬에서는 트레이스백이라는 말을 쓰죠. 자, 마지막에 콜한 것들 중에, 자, 표준 입출력 함수, 이 스탠다드 in이라는 게 내가 그냥 파이썬이 갖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라고 생각했으면 돼요. 표준 인풋이죠. 표준 인풋. 네, 라인 1 첫 번째. 내가 지금 꺽쇠요 3개 땅땅땅으로 입력한 거는 스탠다드 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탠다드 인에서 네가 발생했는데 라인은 첫 번째야. 한 줄밖에 안 넣었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겠죠. 근데 3줄을 내가 넣었어요. if나 루프 같은 거 돌릴 때 여러 줄 넣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느 라인에서 에러 났다라는 게 이 자리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듈에서 났고, 지금 내가 실행하는 모듈 어트리뷰트 에러가 났습니다. 어트리뷰트 에러라는 것은 어떠한 값의 에러예요. 값의 에러, 행동의 에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append 자체의 에러라기보다는 이 어트리뷰트, BBB를 했을 때 플루츠의 이 어트리뷰트, 요걸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거든요. 어트리뷰트 속에서 발생된 에러다. 그래서 투플 오브젝트는 no attribute append. append 메소드도 어트리뷰트네요. 이런 값도 어트리뷰트, 메소드도 어트리뷰트. 그래서 아까 제가 상태와 행동을 갖는다 그랬죠. 요걸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트리뷰트라고 부른다고,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튜플은 지금 타입이 튜플이죠. 튜플에는 no attribute, 어떠한 값이 없어요. append라는 값이 없어요 라고 내보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처음에는 우리가 유심히 보지만 나중에는 대충 이 부분만 봐도 벌써 보이는 거죠. 또는 뭐 이 정도만 봐도 보이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숙달이 됩니다, 저절로. 자, 그리고 바로 딕셔너리까지 가고 우리가 이걸 실습을 해볼게요.
딕셔너리는 말 그대로 사전인데요. 우리가 사전 찾을 때 ABCD 순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 알파벳 ABCD가 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키와 밸류의 쌍이에요. 자, 자바에서는 해시맵 또는 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XY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 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해시라는 말도 많이 쓸 거고요. 해시 맵이라는 말도 많이 이제 듣게 될 텐데, 여기가 키가 되고요. 여기가 밸류가 돼요. 그래서 A는 1, 2, 3, B는 4, 5, 6. 요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아까 리스트는 뭐가 없었어요. 키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리무브 할 때도 이 값으로 지우고 막 그랬잖아요. 인덱스로 지우고 0, 1, 2.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지웠는데 이 키가 있다 그러면 되게 편하겠죠. 내가 주세요, get, 주세요, A를 주세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요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 키가 이 라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깥에 메모리 주소는 내가 어려우니까 값에다가 키까지 넣어버리는 거예요. 라벨까지. 그래서 요 플로트는 키 밸류 이렇게 키 밸류 쌍이에요. 자, 이거를 제이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조를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해서 제이슨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딕셔너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남들이 제이슨 그러면 딕셔너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는 다른 언어에서 제이슨 또는 맵이라고 부르면 그건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키만 주세요 하는 게 있어요. 키스입니다. 키스 하면 오렌지, 사과, 바나나만 오겠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밸류스 하면 400, 200, 300 요 값들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플루츠에 키를 주면 얘는 좀 느낌이 다르죠? 플루츠 요 딕셔너리에 키를 주면 요 밸류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바나나가 플루츠에 있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것만 한번 해볼까요? 플루츠를 하나 넣고요. 변수명이 다 플루츠라서 좀 헷갈리지만 상관없습니다. 자, 플루츠의 바나나. 자, 요렇게 제일 많이 써요. 뭐, 대단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가 플루츠에 있냐. 자, true.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바나나의, 요 플루츠에 200이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면 더 좋겠지만, 이건 뭐가 나올까요? true가 나올까요? 폴스겠죠. 왜? 이는 어디서만 찾죠? 키에서만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낌을 메모리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메모리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요 키들만 캐시에 올라가겠죠. 똑같이. 이 값들을 다 올리기는 힘들죠. 부담스러우니까 이 키들만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프리미티브 타입 1, 2, 3이라고 들어가는 건 프리미티브 타입이죠. 인테저, 플롯. 그럴 때는 메모리에 바로 값이 있고요. 긴 스트링이나 요 자리에 또 리스트도 들어갈 수 있죠. 맞아요? 예. 여기는 뭐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B 자리에는 리스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리스트는 딴 곳에 있으니까 이럴 때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키만 내가 지금 갖고 있다. 그래서 이 in 할 때는 키에서만 찾는다. 그래서 요 값을 찾는 거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요거 혹시 못 구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라도 계속 해보시고요.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 힘으로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 제가 트라이 디스로 내놓은 거니까 이걸 혼자 힘으로 풀어야지 다음번 거를 내가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해보십시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컨디션 들어갈 건데, 자, 이제는 요거 다 뺄게요. 매트릭스 3개는 빼겠습니다. 이제부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갈 거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 열려 있나요? 좋습니다. 자, 설명 듣고 이제 한번 짜볼게요. 저랑. 이제 if 컨디션이니까 이제 우리가 헬로라고 하는 폴더에는 지금 어제 우리가 헬로라는 파일 만들었었고요. 테스트로. 여기다가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요번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짓고 싶은 대로 지으세요. 저는 if, 뭐, 테스트 if,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럼 test if.py 하면 나중에 이제, if를 테스트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편하게 이름을 지으시고, 자,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듣고 한번 코딩 해봅시다, 같이. 자, 스코어는 80이라고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이제 우리가 땅땅땅 매트릭스 세개가 이 속으로 와버린 거죠. 이 테스트 if.py라고 하는 요 속은 땅땅땅 속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한 줄 한 줄이 인터프리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코어가 80이라고 초기화가 됐고요. 초기화란 말, 예. 값을 최초에 세팅했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스코어가 70보다 크다면, 이상이 아니고 이건 뭐죠? 초과죠, 초과. 네. 프린트 합격, 프린트 축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블럭 설명 한번 드릴게요. 콜론이 나오면 다음번에는 100% 어떠한 블럭이 옵니다.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줄, n개의 줄이 오는 거예요. 한 개 이상의 줄이, 한 개 이상의 라인이 오는데, 요 인덴테이션, 요 들어간 자리 있죠? 제가 탭을 친 거. 탭을 한번, 우리가 탭으로 약속할게요. 우리는 앞으로. 그래서 탭을 한번 친 거, 요 두 줄이죠. 요 인덴테이션 들어가는 자리. 내가 탭을 여기서 얘 이렇게 두 번 쳤어요. 그러면 얘랑은 다른 블럭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블럭을 맞춰주세요. 꼭. 내가 여기서 스페이스 하나를 쳤어. 그럼 아래쪽도 스페이스 하나를 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블럭이 끝났어요. 요만큼이. 요거는 누구의 자식이죠? 누구의 종속적이죠? 스코어가 70보다 크다라는 거에 종속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elif, else if예요. 요 else는 그것도 이것도 아닐 때 이런 뜻인데, 아닌데 만약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스코어가 70보다 크지 않은데 만약 스코어가 70이면 합격도 불합격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블럭이 한 줄이네요. 그죠? 인덴테이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쏙 들여쓴 거를 인덴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인덴트. 그래서 이 인덴테이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한 줄만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else 블럭. 자, 블럭 사이 앞에는 항상 콜론이 붙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줄이 블럭이네요. 똑같은 인덴테이션. 자, 그래서 프린트 불합격, 프린트 다음 기회에 응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 이렇게 설마 안 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블럭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컨트롤 대괄호일 거예요, 아마. 근데 막 끝까지 가버리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I인가요? 컨트롤 I 하면은 아마, I가 안 먹네.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탭을 쳤어요. 근데 이 탭을 여기서 보면 컨트롤 콤마 해가지고 여기 탭 사이즈 있거든요. 컨트롤 콤마 하면 설정이죠. 또는 여기서 기본 설정에서 설정 들어가셔도 되고요. 설정 들어가시면 요게 열립니다. 여기서 탭 사이즈 해가지고 우리 맞출게요. 다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지금 설정 들어가서 탭 사이즈를 2로 할까요? 4로 할까요? 4로 할까요? 일단은 4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는 2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2 또는 4를 많이 쓰고요. 4를 제일 많이 씁니다. 4가 눈에 잘 띄니까. 자, 4로 한 다음에 세이브 누르시면 탭은 이제부터는 4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탭이 4가 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 탭 스페이스 같은 게 있는데, 탭 컴플리션, 탭 사이징, 피트, 탭 유저 탭 스페이스 스탑스. 여기 인서트 스페이스 있죠. 요걸 체크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제가 탭을 쳤는데도 뭐예요? 스페이스로 돼 있죠. 탭이라면 한 번에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페이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탭을 7로 맞춰놨어요. 또는 리눅스에서 이 소스를 띄웠을 때 7로 맞춰놓으면 7칸이 쫙 늘어나 버리겠죠. 그러면 소스가 원래 모양과 달라져요. 그래서 탭 사이즈면 내가 탭을 두 번 친 거, 한 번 친 거, 그게 탭 사이즈마다 달라지잖아요. 탭 사이즈가 7이라고 한다면 7에 걸리면 탭 사이즈 한 번인데, 우리는 탭을 두 번 쳤어요. 그러면은 그건 8이죠. 그럼 7하고 8하고 이상하게 좀 꼬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팅을 인서트 스페이스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요 정도만 맞추시면 코드는 아마 다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고
자, 요걸 실행할 때는 여기서 디버그에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요거 누르셔도 되고요. 그럼 요 아래쪽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스코어 70 요 부분이 에러 나네요. 이 꼴이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폰트가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죠, 저하고. 요즘에 D2 코딩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요 코딩 한번 해보시고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D2 코딩이라고 네이버에서 만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서브라임을 쓴다 그랬잖아요. 서브라임의 피라코드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코딩 폰트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라코드를 본땄다고 하면 또 네이버에서 또 항의 들어올 수 있으니까 본딴 건 아니고요. 피라코드보다 더 잘 만들었습니다. 예. 한글을 쓰기 위해서 썼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맥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글이 잘 써지는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한글이 잘 안 써지는 분들은 D2 코딩을 까시면 네이버 D2 코딩 있죠? 여기서 눌러가지고 뭐 점심시간이든 언제든 요 1.3.2 까시면 되거든요. 최신 버전. 요거 찝 받아가지고 풀면 TTF인가요? 하여튼 그 폰트 파일이 나와요. 그거 더블 클릭하면 설치가 됩니다. 그거 뭐 잘 안 되신 분은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자, 루프, 반복해서 뭔가를 수행하는 작업을 할 때는 루프를 돌리는데, for와 while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for를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사용량으로 따지면, 사용일로 따지면 for가 훨씬 많고요. 자, for in 붙은 거를 정확한 표현으로 for each라 그래요. for each.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그래서, 자, 레인지는 1부터 100까지예요. 그럼 이 100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끝범위는 항상 요거 앞까지니까 1부터 99가 되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고, 그 다음에 플룻도 마찬가지죠. 요 리스트니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게 for each라는 뜻이 의미가 아시겠죠? 그냥 for가 아니고 for each라고 하는 게 each 되겠죠? 그래서 오렌지일 때 한 번 수행, 사과일 때 한 번 수행, 바나나일 때 한 번 수행이에요. 그렇게 each의 의미. 그래서 요 each 뜻을 아시면 되고요. range 0,3 print float 해가지고 얘는 0, 1, 2, 3 앞에까지니까. 그래서 오렌지, 사과, 바나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while은 어떻게 돌리냐면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은 영원히 돕니다. 그래서 무한루프 돌 때, 무한루프라고 우리 표현하죠. 끝없이 반복되는 거, 그런 거 돌릴 때 여기다가 true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한루프예요. 그것처럼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에는 계속 돌 거예요. 계속 돌 거지만 멈춰는 줘야 되겠죠. 안 멈춰주면 죽어버려요. 이 프로세스가 이제 그 CPU에서 연산을 하는 과정 제가 설명했었죠, 어제. 그거를 이렇게 실행 중인 거를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프로세스. 그 PRO 프로세스라고 그러거든요. CPU의 P자죠. 네. 그렇게 그 프로세스가 계속 떠있어서 반복 수행하다가 CPU가 너무 과열되니까 죽어버리든지 PC가 죽어버리든지 뭐 어떤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레이크 문이라는 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이죠. 그래서 i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럼 처음에 i가 0으로 초기화했어요. sum도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그러면은 i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만족하죠. 만족하면 돌아요. 요 조건이 만족하면 무조건 돕니다. 자, 어디 부분을 돌릴 거예요? 콜론 아래쪽에 인덴테이션이 있는 부분 다. 그럼 얘들 다 내요. 몽땅이네, 몽땅. 그죠? 다 인덴테이션 들어가 있죠. 근데 한 줄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블럭은 여기까지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i가 10보다 크고 and i가 20보다 작으면 그러면 뒤에 건 수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continue를 만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while로 갑니다. 그래서 i가 처음에 0에서 돌고요. 그 다음에 1에서 돌고요. 2에서 돌고 3에서 돌고 계속 도는데 11부터 19까지는 뒷부분을 수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tinue를 만나면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조건이 true면 continue인데 이 continue를 만나면 뒤에 부분 무시하고 다시 요 화일로 가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i가 하나 증가했으니까 다음번 i가 돌겠죠. 자, 그게 continue고요. 뒷부분은 어떤 수행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홀수만 더하세요, 1부터 100까지 홀수만 더하세요 했을 때 짝수면, 여기가 짝수면 퍼센트 뭐 이렇게 되겠죠. i 퍼센트 2 이꼴 0 이걸 만족하면, 짝수라면 컨티뉴 때려버리면 되죠. 그리고 더하기는 여기서 수행하는 거고. 그래서 짝수는 스킵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여기서는 11부터 19만 스킵하고 더할 거예요. 그래서 5050보다는 작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썸은 현재값, 처음에 0이 처음에죠. 처음은 0이죠. i가 0으로 들어왔어요. 0을 들어와서 여기까지 0이에요. 요걸 지나면 어떻게 돼요? 1로 바뀌겠죠. i는 i 플러스 1이니까 0 플러스 1이니까 1이 됐어요. i는. 그래서 1은 여기 만족 안 하죠. 만족 안 하니까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썸은 썸 플러스 1이니까 썸은 처음에 0이니까 0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0 더하기 1 돼서 썸에는 1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추석은 요거죠. 1. 썸은 1이 들어간 상태에서 i는 현재 뭐죠? 1이에요. 그러니까 10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만족 안 하죠. 그래서 끝난 겁니다. 만족 안 하면 if 블럭, 요 블럭 다음 주를 실행하는데 끝났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화일로 가죠. 자, i는 지금 현재 몇이라고요? 1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걸 지나면 2, i는 2가 됐어요. 만족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넘어갔고요. 그래서 썸은 아까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2가 된 거죠. 이제 3이 들어갔습니다. 3이 됐고요. 그럼 i는 2니까 만족 안 하죠. 돌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 되면 또 만족 안 하고 하다가 돌다가 11이 됐어요. i가 10이 됐어요. i가 현재 10입니다. 요거 지나면 11이 되죠. 11이 되면 요걸 만족하죠. 그러니까 true, 요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죠. true가 된 거예요. 그래서 continue 만났으니까 스킵, 뒷부분 스킵, 바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11에서 12 스킵, 13 스킵, 14 스킵, 15 스킵 갔다가 이제 i가 19가 됐어요. 요걸 지나면서 20이 됐겠죠. 20은 요거 만족하나요? 안 하죠. 20보다 작지 않으니까 만족 안 합니다. end는 둘 다 참여해야 참여해요. 그래서 만족 안 하니까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20부터 다시 덧셈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i가 99가 됐어요. 그럼 100이 됐죠. 여기서 100이 됐으면 요걸 만족하겠죠. 그러면 print end 끝내고 sum 찍고 이제 100까지 다 더한 거죠. sum을 뭐만 빼고 11부터 19만 빼고, 그런 다음에 break 했어요. 이 루프는 끝나버린 겁니다. 이 화일을 끝나고 다음번 라인을 돌아가는 거죠. 다음번 블럭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요 for 루프랑 화일 루프 한번 직접 쳐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느낌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다 하신 분들은 자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고요. 1부터 100까지 홀수의 합. 방금 힌트 다 드렸죠? 요거 두 개를 풀어보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i는 썸과 i 0으로 초기화했고요. 그 다음 i가 100보다 작을 동안만 돌 거예요. 그래서 i가 처음에 0이니까 1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요 라인을 쓴 거고요. i의 역할은 그 역할밖에 없어요. 루프의 인덱싱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썸에 1부터 2, 3, 4, 5, 6, 7 i가 계속 증가하니까 썸에 계속 담고 있겠죠. 증가된 값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그냥 찍은 거예요. 프린트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i 0으로 초기화했고요. i는 레인지 100이면 0부터 99예요. 0부터 99죠. 그래서 처음에 0이 들어왔으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1부터죠. 그 다음에 1이 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니까 2가 되고, 요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쓰면, 읽기 쉽게 쓰면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돼요. 또는 조금의 친절을 보여준다면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죠. 요거는 빼고, 그럼 i의 1을 증가해서 썸한테 더한다는 느낌이 들죠. 코드를 읽을 때.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의 배려도 필요합니다. 나만 읽는 게 아니니까 소스를.
그래서 썸에다가는 i보다 하나 큰 거, 0부터니까 하나 큰 거를 더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홀수를 더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if i가 여러분들 다 하신 거죠. 여기서 not equal 0이라고 쓰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not equal보다는 equal이 더 직관적일 수 있어요.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뭐가 됐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무조건 홀수라고 보고 더해버리는 거죠. 똑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써버리면 되죠. 자, 똑같이 2500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소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좋은 점은 취하시고 나쁜 점은 취하지 마시고, 내가 만든 소스가 더 좋다 그랬죠. 내 거라 그랬죠. 이제 남의 소스 보는 건 좋지만 내 소스가 진짜 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 소스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